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컨텐츠 제목이 이제 허리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 이제 광배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인체를 공부하게 되고 트레이너로서 어딘가 통증이 있거나 환자분들이 오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통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론으로 학술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안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허리 통증의 광배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현장은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다만 내가 뭔가 등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더라, 뭐 로우 동작을 했는데 나 허리가 아프더라, 이런 분들은 이제 광배근 컨디셔닝을 잘 해보시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서두가 길었고 우리가 진짜 이 구조해부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공부하면은 이 구조해부학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진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운동하면서 생리학도 알아야 되고, 뭐 기능해부학, 아스트롤로지, 신경과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이런 이게 구조해부학이랑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트레이닝으로 파생된단 말이에요. 내 운동에도, 내 회원분들의 운동에도.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제 컨텐츠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좀 인체에 대해서 알고 근거 있는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직업 트레이너이신 분들,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등 운동에서 가장 주동근으로 쓰이는 거 광배근이고, 얘가 레티시머스 돌시예요, 영어로. 라틴어가 어원이고, 요새는 이제 신용어가 있어서 광배근이라고 안 하고 넓은 등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I가 뭐냐면 기시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조해부학을 접근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그 공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연상이 되어야 내 운동이나 내가 회원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중요한 역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설션이 어떻게 붙어있나, 어디서부터 붙어있냐. 근데 뭐 흉추, 요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골릉.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인 것만,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가 그림을 제가 못 그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어요. 이거 횡돌기라고 하고, 이거 극돌기라고 합니다. 얘는 극돌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붙어 있다는 얘기야. 가쪽에서 안 붙어 있고, 여기서부터 깊숙이 더 안쪽부터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흉추 7번부터 12번, 흉추가 12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7번부터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요추까지 붙어 있대. 요추를 지나서 장골릉, 장골릉이 뭐냐면은 골반뼈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봤을 때 골반뼈 이렇게 능선을 장골능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얘가 지금 제가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장골릉에 걸려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심지어 요추랑도 흉추랑도 척추랑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허리 통증에, 허리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육인 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어져 있냐? 그래서 상완골의 내측순이나 뭐 상완골의 안쪽 결절, 내측 결절에 붙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상완골의 내측에 붙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얘네가 활성화되면, 짧아지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내 팔을, 내 견관절, 상완골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 상완골을 신전이 이거야. 이렇게 만들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로우를 팔꿈치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광배근의 신전 기능을 통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내전, 신전, 내전이 나옵니다. 내전이 내 팔을, 내 상완골을 몸쪽으로 모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외전이 되겠죠. 내전을 만든다. 결국에는 랩풀다운이 또 이렇게 운동을 하죠.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상완골이 몸쪽으로 들어오는 작용을 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회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죠. 제가 그래서 그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광배근이 활성화된대요. 요거 내회전 됐을 때. 왜냐면 내측순에 붙어있기 때문에 외회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내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면 이렇게 상완골을 내측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널브 이너베이션 이거는 신경지배인데 소라코 돌살 널브라고 해서 이게 소라코가 가슴, 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돌살이 등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 배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하지 않죠. 알고 넘어가자. 직업 트레이너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 반드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내 트레이닝에, 내 수업에 우리가 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는 이게 공부가 잘 되어야만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을 근거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내 트레이닝에 먹혀 나가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에서 시켰는지가 중요한 거죠.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어깨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허리 통증부터, 그리고 심지어 얘가 어떤 학술에서는 천골, 우리 이 꼬리뼈 위에 있는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꼬리뼈가 이렇게 있죠. 미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천골에도 붙어 있다, 천추에도 붙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견갑골 하각에도 붙어 있다. 견갑골 이렇게 있으면 견갑골 하각에도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 견갑골 하각에 붙어 있는 거는 근육이 직접적으로 붙지 않을 거예요. 근막에 대한 형태로 붙을 겁니다. 또한 장골릉에 붙을 때도 여러분들 그 해부학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육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이제 혈행이 잘 안 되는 구간에서 점점 하얗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실제로 카데바가 사람의 몸을 그렇게 벗겨봤더니 그렇게 혈관 분포가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장골릉에 붙을 때 얘네가 소라코 럼바 파샤라고 하는 흉요건막이라고 하는 건막이라는 근막이라는 형태로 여기에 붙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근육은 혈행이 잘 돼. 혈행이 잘 되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회복 능력도 뛰어나. 그렇죠? 심지어 이거에 대한 용적, 이 근육에 대한 용적이 굉장히 내구성에 중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배근이 엄청 큰 무게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막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얇아지고 혈관 분포가 현저히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회복 속도나 내구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냐? 내가 광배근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광배근이 제 기능을 못해서 짧던, 너무 늘어져서 약해져 있던, 내가 뭔가 내 구조적인 기능적인 특성에 의해서 얘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흉요 건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용적이 가장 큰 머슬벨리가 가장 높은 부분이랑 허리 쪽 골반 쪽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광배근 운동을 할 때 과도하게 요추를 사용하지 않는지,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요추에 과신전이 되어 있는 체형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후만 되어 있어도 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은 이럴 것이다, 요추가 과신전 되어 있어서 더 아픈 거다, 이렇게 단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뒤로 구부러져 있어도 늘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너무 과하게 신전 앞으로 전만돼 있어도 과도하게 컴프레션, 압박돼서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허리 통증이 아마 이거인 것 같아, 나도 왠지 광배근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요추에 대한 활용도를 줄이기 위해서 흉추의 가동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 광배근의 스트레스를 잘 주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광배근 운동할 때 허리 다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로우 동작에서 많이 다칩니다. 로우 동작에서 많이 다치지 랩풀 다운 동작에서 다치는 경우가 쉽지 않죠. 왜냐면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컨디셔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배근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할 거야. 어디가 과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데들은 뭐 예를 들어서 흉요 건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체형이래. 그러면은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조직들을 과하게 말고 보수적으로 풀어주는, 폼롤러로 풀어주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혹은 대원근이 과하게 작용하거나 흉추의 가동성이 잘 안 나오면 이거에 맞는 이 컨디셔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내가 이렇게 팔을 당겨오는 동작, 흉추를 펴는 동작에서 광배근 대신에 얘네들이 작용을 했다면, 얘네들이 텐션을 줄여놓으면 얘네가 잘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광배근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근육의 타겟이 잘 되니까. 무게가 이쪽에 잘 실리게 하는 게 우리가 정통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역도처럼 하는 이런 협응성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이 잘 스트레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통 웨이트 트레이닝 원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는 거지 무게를 늘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배근이 허리 통증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완골에 내측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견갑골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 기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배근이 질량도 높고 부피도 크고 그런 근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안 미칠래야 많이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뭐 팔 이렇게 올려보는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 광배근에 대한 스페셜 테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광배근 이학적 검사나 스페셜 테스트를 치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네이버에서 잘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트레이너분들도 이런 광배근 이학적 검사 잘 모르시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직업 트레이너만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약해서 제 기능 못하는 건지, 얘 대신 다른 애가 과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런 이학적 검사나 도수 근력 검사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너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죠.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할을 명확하게,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어깨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만 얘기할게요. 광배근 운동하는데 왜 어깨가 다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광배근 상부 운동을 한답시고 과도하게 넓게 잡거나 상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고 사람 팔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광배근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광배근보다 훨씬 작게 작은 용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심지어 얘가 같은 액션을 취해요. 작용을 해. 신전, 내전, 내전 똑같아. 이게 바로 대원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광배근 상부 운동을 한답시고 대원근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작은 근육인데 얘가 해야 될 무게를 얘가 너무 과하게 대신하게 되면 얘는 내구성이 낮고 회복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깨 기능이 오히려 안 좋아지기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파악해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피트니스 센터를 막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 회원분들한테 운동 가르칠 때 손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만 봐도 저 사람이 저거 구조 회복을 알고 하는 거구나 모르고 하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 광배근이. 결국에는 내가 과하게 넓게 잡아서 등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상부 등이 여기보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부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등이 짝짝짝짝 갈라져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네 운동 해줘야지 등 이뻐 보일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얘 대신에 얘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내 어깨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파악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솔루션은, 만약에 진짜 내가 여기 대원근 이 겨드랑이 쪽에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 네, 이제 알았어. 그럼 여기 빨리 텐션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폼롤러로 릴리즈 해주고 스트레칭 잘 해주면서 정상 길이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였던 분들은 실제로 요거 컨디셔닝 잘 하고 등 운동 들어가죠. 운동 기량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제 회원분들도 되게 여러 분 계셨거든요. 여기에만 힘 들어가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고, 상완 3등은 장도 쓰시는 분들 많고, 이런 분들이 다 뭔가 협력근 우세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그 우세 현상을 일으키는 근육들의 톤을 다운 시켜놓고 여기로 들어가게 잘 조준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조재환이 그거 하라 그랬는데 했더니 뭐 안 먹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광배근이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 어깨의 문제가 광배근일 수 있다. 허리 통증이 광배근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지, 솔루션을 자꾸 받기 위한 걸로 파악을 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의 이 특성이 뭐냐면,
뭐 하나 들으면 그거 마치 그걸 정의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전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으면 이거 안 통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계속 허튼 데만 찾고 있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배근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성 기능을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 글로벌 머슬들이 이 우리 통증과 연관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